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갈까 봐요. 한번 요 목소리 들으시고 좋아하는 요 목소리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돌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은 감옥을 가자. 소리 나가고 있죠.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 감옥을 갑니까? 일갈했잖아요. 명언입니다. 그쵸? 명언이에요. 다시 좀 들려주세요. 우리는 요지가 지금 뭡니까? 이재명의 지혜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재명의 지혜와 원칙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요거잖아요. 예. 좀 다른 건데. 평등하게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는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에는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 체포, 구속까지 포함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라도 수사를 하면 강제로 잡아다.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공화국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됩니다. 명언입니다. 증명하라고 했네요. 이게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2016년, 2017년 이때는 여러 번 이 말을 굉장히 쏟아냈던 네. 요런 또 사자후, 강제로. 참 잘하네요. 네. 저렇게 원칙이 있는 정치인. 조만 대장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명만 대장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 발언을 다 해보면 본인한테 적용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강제 수사해야 된다. 잡아다가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예. 공화국의 원칙이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 줄도 덧보탤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그만하고 잡으러 가시죠. 저희 네 명이 진짜 잡으러 가시죠, 선배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먼저 AI와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박정희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박정희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김대중이 정말 그 디지털 기반의 초석을 닦았다면 나는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늦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세대가 늦은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무슨 기사냐면은 대통령 지금 AI 고속도로를 닦겠다고 그냥 멋있는 말을 했지만 또 다른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AI 28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어저께. 그런데 편성된 예산안을 뜯어보니까 올해 소비 쿠폰보다도 적다. 뻥 아니냐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이 제목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시정 연설에 5년간 6조 원 투자하겠다 AI 관련 분야에서 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거 때는 AI 100조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100조 대통령께서 했었어요. 100조 원을 100조. 이야기했는데 네. 어저께 그러니까 시정 연설에서는 이제 6조 정도 어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안을 뜯어보면은 AI 대전환 내년 예산안을 보면은 2조 6천억 원 정도의 차 선박 자율주행 로봇 핵심 부품 개발 투자를 하고 또 7조 5천억 원 정도를 AI 대학원 확대 직업훈련 즉 이제 인재 양성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 그러죠. 요거 구매하는데 두 개 합쳐 7조 5천억을 쓴다. 지금 요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뜯어 보면은 뭐냐 하면은 내년에 올해 이제 소비 쿠폰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올해 소비 쿠폰을 올해 추경을 통해서 13조 원 가량의 소비 쿠폰을 이미 이제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뜯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게 결국 지역 화폐잖아요. 네, 20조? 26조입니다. 26조구나. 예. 올해 예산은 17조 6천억 원이었는데 요거 50% 늘어나고 26조 2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게 내년 AI 예산의 2.5배입니다. 그러니까 1.5배가 더 많은 거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순천인가 어디 그 지역에서 농촌 기본소득 도입한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런 형태로 해갖고 시작을 하나 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든다 뭐 요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 대통령 공약이었죠.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요게 지방 거점 성장 예산으로 올해는 19조 원이었는데 요거에 54%를 늘려서 29조 2천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고속도로 만듭니다. 우리나라 AI 되게 좋은 나라 될 거예요라고 뉘앙스는 풍겼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돈을 어디다가 쓰겠다고 보고를 했느냐 알고 보니까 지방에 돈 풀고 기본소득. 그렇죠. 지방에 돈 풀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 발행하고 요런 데 지금 쓰고 있다 하는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쓸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쓰는 것도 실질적으로 AI가 아니라. 그렇죠. AI 예산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예산의 1.4%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무슨 뭐 챗 GPT나 뭐 오픈 AI나 이런 퍼플렉시나 이런 데 다른 데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는 AI를 쓰지 않고 우리가 자체 개발한 메이드 인 코리아 AI를 쓰겠다고 하는데 요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게 지금 숫자를 보면은 장난하냐라는 말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젠슨 왕이 GPU 26만 장 주겠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거잖아요. 안 돼. 타국은 안 돼. GPU 같은 첨단 기술은 미국만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것도 막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APEC에서 나오는 성과 중에 이거 AI의 큰 성과 중에 그 GPU를 받는다라는 그렇죠.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막힌 거예요 일단. 네. 뭐 그것도 불투명한데 AI 100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AI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뭐 4인 가족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예산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소비 쿠폰 20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 좀 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60조 세수 펑크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메워야 될 생각을 해야 된다. 돈을 벌 국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었어요. 근데 지금 728조 예산의 어떤 시정 질문에 글자를 보면은 돈을 벌 국리는 하나도 없고 세입 전망이나 재정 준칙이라는 원칙은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쓸 국리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그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그 기준과 비판의 잣대가 본인을 향한 것인 건지 본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지가 의문인 거죠. 그 어제 제가 오전에 뭐 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10시 넘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딱 틀으니까 이제 KBS 1라디오인데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제 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문장이 하나 끝나면 바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박수가 이게 시정연설에 도움이 되는 박수인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박수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했습니다가 나오면 바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번 했나 봤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보도가 보니까 33번 박수가 나왔다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22분인가 했어요. 그런데 22분 하는데 33번 박수가 나왔으면 몇십 초에 한 번씩 나왔다는 뜻인데 저는 그거 보고서 야 이건 박수라는 건 핵심 대목에 감동적으로 쳐야 그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했습니다. 그럼 박수. 했습니다. 그럼 박수. 그러니까 이건 아마 개딸들도 짜증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그 구미에 갔을 때도 언급을 했었고요. 2021년 11월 대선 후보 때 서울 올림픽 경기장 연설에서도 그때도 또 뭐 그 얘기를 했었고 2025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들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고속도로를 그때 깔았듯이 나도 AI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구미 연설 때는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도 꼭 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는 AI 고속도로를 깐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이거든요. 전력 없이 AI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GPU가 26만 장이 와도 전력이 안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차만 좋은 차 만들어 놔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차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 탈원전하고 수명 연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고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을 안 하면서 그걸 계속 이제 멈춰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 연장되는 시야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AI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어불성설이고 AI 예산이 한 7조 원 정도 늘어난 것은 맞아요. 올해 3조 원대였는데 내년에 이제 10조 원 쓰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가계로 치자면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부터 아이들 교육하는데 훨씬 더 투자하겠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쓰던 과외비가 한 3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걸 이제 1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가계 지출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한 500만 원 정도로 늘리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내년 예산의 확대폭이 역대 최대거든요. 54조 원이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54조 원 늘어나요. 근데 그중에 AI는 7조 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 깔겠다 하는 거는 되게 민망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돈이 엉뚱한데 M1대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여보, 우리 집 당신 돈 좀 더 벌어와. 나 우리 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학원이랑 내가 싹 다 갈아서 좋은 데 보낼 테니까 돈 갖고 와. 얼마? 야, 한 달에 1,000만 원은 있어야지. 1,000만 원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애 미래 생각 안 해? 돈 갖고 와. 했는데 좀 있다가 카드 사용서 보니까 구찌 핸드백, 그라프 지갑, 막 이런 거 막 산 거야. 당신 뭐지? 아니 나 학원비 썼잖아. 얼마 썼는데? 아니 평소에 우리 30만 원 쓰다가 우리 학원 좋은데 보내려고 내가 이번에 50만 원 썼다. 그렇지,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주목하는 그 구찌백 네. 목걸이 뭐예요? 그라프 지갑?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네. 건데 민생 사회 연대 경제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처음 들어봤죠?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민생 사회 연대 경제 예산 이게 내년에 26조 원이 무려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예. 일단 이름이 좀 이게 그 이상 수상하잖아요. 네. 시민단체 냄새 난다. 네, 사회 나오고 연대 네. 나오고 그러면 이상한 거거든요. 네. 이거. 근데 이게 뭐냐?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야, 이런 거.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삭감을 해요. 이거를. 네.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막 반발하고 네. 그랬던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무려 26조 원 AI 예산의 거의 3배를 편성한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이 엉뚱한 대로 좌파 생태계를 그렇죠.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고 정치 행위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결국 예산인 선거 내년 지방선거용이고 네. 지역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 주는 예산도 이런 것들이 결국 내 구찌백, 샤넬백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이렇게 왕창 해놓고 그냥 앞에다가는 네. 우리 애들 위해서 좀 늘렸어, 그렇죠. 교육비 늘렸어, 뭐 이런 식의 네. 거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지금 아까 허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AI에 대해서 1조 원을 쓰든 10조 원을 쓰든 100조 원을 쓰든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를 맞아요. 들어서 AI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마치 물 뿌리기에도 물 뿌리듯 해봤자 사막에다가 오줌 누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대목은 뭐냐.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다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이제 플러스 인재 양성 이건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오늘 뭐 구윤철 저 경제부총리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되게 그런 얘기가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지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글이랑 메타 여기도 다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데다가 네. 돈을 거의 수십조를 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뭐 교육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얘기 예. 잘못하면은 원전 얘기 나올까 봐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친한 선배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처음 설계부터 지을 때 많이 애쓰셨던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전기 걱정 안 해도 된다시며 좋아하셨던 발전소. 이번 달 중순부터 해체라니 답답하다. 원자력개통소 일하는 동생이 이분은 그러니까 부자가 원자력개통소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80년 된 것도 10년 더 쓰려 한다는데 고리는 40년. 게다가 1조 들여서 부품도 다 갈았다는데. 뭐 이런 정말 엄청 걱정하는 문자를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면 다 철저하게 심의했잖아요. 네. 심의해서 이거는 더 돌릴 수 있다라고 야, 이제 결정까지 맞습니다. 내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최종 네. 그 승인을 안 하면서 네, 그냥 하루에도 몇백억 원씩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이 지금 이 좌파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애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있는 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좋은 와인 마시고 좋은 차 타고 지금 막 써. 이 마중물이 있어야지 뭐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막 이러면서 엉뚱한 데다 돈 다 쓰고 결국은 다 13조 원 소비 쿠폰 이게 다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한테 일자리 점점 지금 일자리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시만 올라가고 네. 일자리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가고 생산성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0.1% 줄어들면은 16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계속 생산성은 줄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문제는 보면 이제 마중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 돈을 좀 넣어서 그것이 생산 유발 효과를 지속적으로 냈을 때 우리가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거 마중물 아닌 것 같거든요. 구정물이 구정물. 저는 구정물이겠죠. 예전에 저희 집에 이 작두 펌프가 있었어요. 마중물 많이 부어봤습니다. 아, 예. 마중물 어떻게 부으신지 경험해 보면은요. 그냥 우물에다 이렇게 넣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게 아니구나. 아니고요. 네. 이제 펌프가 있어요. 얘는 작두라고 해서 작두? 펌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냐면 예전에 다 우물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우물이 사람도 빠져 죽고 위험하니까 그걸 메꿉니다. 메꾸는데 가운데다가 파이프를 꽂아 넣어요. 그죠. 그래 이제 그 파이프 맨 위에 이렇게 맞아요. 이걸 하면은 아. 물이 솟아져 나오게 펌프, 그게 이제 펌프. 펌프예요. 네. 그때 하루 정도 안 쓰면은 가운데 관에 있는 물들이 다 밑으로 빠져버려 가지고 이거 빈 공간이 돼 버려요. 그래서 물을 부어 줘야만 그걸 매개로 해서 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붓는 게 마중물이에요. 근데 마중물 잘못 부으면 백날 부어봤자 안 돼요. 그것도 요령도 있고 합리적으로 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중물 하는데 이 마중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어야지. 그럼요. 그럼 뭐 백날 부어봤자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 작두를 할 때 이 그 바킹이라고 하는데 왜 링 있잖아요. 네. 그 이걸 위아래로 피스톤 운동을 할 때 양쪽에 링이 있어서 거기에 적당하게 이걸 적셔줘야만 그게 공기를 위로 빨아 올리면서 네, 물이 네, 올라오는 네, 네. 거거든요. 네. 그거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 아까 조선일보 보니까 최근 2달 소비 상승률이 다시 마이너스 됐어요. 13조 원이나 쏟아 부었는데 그렇죠. 소비가 진작된다고 했는데 반짝하고 다시 2달 연속 근데 침체. 그보다 지금 오늘 충격적인 뉴스는 코스피 시장이 깨져가지고 4천선 붕괴. 네, 5% 3,900도 붕괴됐다. 지금 이제 속보는 계속 그렇게 뜨고 있는데 코스피가 5% 하루 만에 급락하는 건 저 근년 들어 처음 보는데요. 그 정도인 거예요? 네. 네. 아니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뭔가 주식 리딩방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리딩방. 이 나라가 대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이니까 그게 이제 코스피를 견인하는 건데 반도체 기업들한테 조금만 악재가 생기면 그 코스피는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100개 넘는 종목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과 다른 대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까지 경제적 호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반도체 AI만 얘기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식이 올라가죠. 그럼 코스피가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반동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4천선까지 올라갔다 다시 붕괴되는 겁니다.
이런 것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정부는 야 코스피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이제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이런 시점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4,000선 돌파하고 뭐 4,100도 뚫었다 했을 때 네. 자화자찬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뒷걸음질 칠 때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칠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는 아 이게 모든 게 저희 잘못입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은 아 이건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개혁 때문이었다. 개엄 아 이것도 내란 아 내란 때문이었다. 네. 아 정답. 네, 저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내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 내란 잔당들이 네. 코스피 시장을 흔들어 놓더니 드디어 네.